첫 번째 저희들이 하는 치료 전략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암대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암은 대사질환이라는 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즉 미토콘드리아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받았을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라는 암은 미토콘드리아 병이다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암은 에너지 전쟁이다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암은 주로 젖산 발효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젖산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에너지 흡혈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의 원인과 암의 대사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암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곧 암의 대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마디로 암을 굶겨 죽이는 거죠. 암이 자기 먹이 에너지원을 계속 만들게 되면 당연히 암은 잘 증식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하는 치료 전략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대사 치료의 핵심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의 주범은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암의 먹이가 되는 젖산과 포도당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암 전이의 주된 원인이 되는 염증을 억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암 대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우리 암 많은 분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 활성산소 검사를 해보면 이 수치가 많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희 K미래의원에 입원하실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활성산소가 5,000 이상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 항산화 치료를 했을 때는 이 활성산소 수치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500 이하로 감소가 되고요. 이 표는 소변을 가지고 한 활성산소 검사 결과를 보는 건데요. 정상은 5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우 높은 단계가 5,000 이상이 되고요. 물론 이것은 어떤 식사를 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과로했는지에 따라서 또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또 낮추고 억제하는 게 또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 수와 기능이 떨어지면 활성산소가 또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대사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포도당과 젖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포도당이 됩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싣고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잘 들어가야 혈당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 건강을 또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게 대사질환, 암도 대사질환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시다시피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요. 또 대사산물들,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이 결과로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나타나는 반응이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피로감이 증가하고요. 중성지방이 증가하고요. 허리둘레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 독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대사로 혈당이 상승하고 이것은 곧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대사질환이 되고 암도 바로 대사질환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대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젖산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암의 먹이로 또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차단하고 대사 과정을 정상화시키는 게 또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대사 치료의 핵심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이 여러 권 이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책도 보시면 암을 굶기는 치료법이라고 해서 저희 기능의학하고 대체의학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또 이 책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를 굶겨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굶겨 죽일 것인가? 그것은 곧 암의 에너지원 먹이들을 다 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젖산, 아미노산, 지방산, 케톤체 이것을 다 암의 먹이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 표를 보시더라도 정상세포는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써서 38개 ATP를 만드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암세포는 주로 젖산을 활용합니다. 포도당과 글루타민,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지방산, 또 지방을 많이 활용합니다. 케톤체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암세포를 굶겨 죽일 것인가? 주로 4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포도당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식사, 현미 채식 위주의 식사 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 단식을 하고 하루 2끼 식사를 하는 간헐적 단식. 이 또 효과적이고요. 또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당을 낮추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기 때문에 또 암세포를 굶겨주기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으면 젖산을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암의 먹이가 되는 젖산을 억제해서 암세포를 굶겨주기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프라벨 약물이라고 있습니다. 오프라벨 약물은 원래 효능과 다르게 쓰는 약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클로로퀸은 항말라리아제입니다. 그리고 메트포민은 인슐린 장성을 낮추는 당뇨약이죠. 아르세닉, 비소입니다. 4대 중금속의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암세포를 억제하는 치료약물로 활용을 하는데 이 클로로킨은 자가 포식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암세포를 억제하고요. 이 메트포민과 비소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독극물로 활용을 합니다. 즉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또 에너지 생성 조절을 통해서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사멸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라벨 약물들도 기능의학, 대체의학하는 또 원장님들이 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보다는 암세포를 굶겨주기는 전략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포도당과 젖산을 억제하고 글루타민, 지방산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미채식, 로우 GI 당 지수가 낮은 식사 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현미 채식을 20년 전부터 강조해 온 것은 바로 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와 같이 먹어야 한다. 비건이 되시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또 하루에 1개 정도의 1번, 2번 유기방사 유정란 계란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글루타민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주로 붉은 고기를 먹었을 때 이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양 이런 붉은 고기들을 피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가끔 가금류 닭이나 토종닭이나 유황오리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드시게 하는데 이것도 자주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아스파라긴이 풍부합니다. 이것도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데서 암세포를 키우는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해야 되고요. 암세포는 또 지방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가지고 있는 포화지방을 먹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우리가 항염작용을 하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와 같이 먹어야 된다. 현미 채식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 대사치료의 핵심은 암 주변의 미세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암세포 주변에는 활성산소가 가득하고 젖산이 많고 그 결과로 pH
폐하가 떨어져 있고 염증이 생겨서 염증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암세포는 계속 정식을 합니다. 전이도 잘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차단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미 채식이 중요하고요. 로우 GI, 당 지수가 낮은 식사, 그래서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푸드를 활용합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이런 것들이 풍부한 메디컬 푸드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음이온이 풍부한 이온화된 미네랄수 를 활용합니다. 이게 활성산소 잡고 혈당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면역을 높여야 됩니다. 면역을 높여야 또 염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곧 대사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성유전학으로 이제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환경을 바꾸었을 때 마이크로 RNA가 작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포 외에서 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되돌릴 수 없는 손상에 의해서 암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하는데 1번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풍부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고 숫자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을 때 근육이 늘어나죠. 근육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것이 또 충분히 들어갔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도와 햇빛이 중요합니다. 이게 저체온증이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햇빛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빛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대사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 암대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